첫 번째 발언으로는 저희 주최 측인 총학생회 발언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발언은 제61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이신 물리천문학부 1학번 도정근 씨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언론 보도나 주변 친구들의 얘기를 듣고 확인을 하셨을 텐데요. 결국 조국 교수님이 법무부 장관으로 오늘 임명이 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자리에 여러분이 이만큼 모여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분노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일 진행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법과대학 86학번 김태섭 선배님께서 하신 질문으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논란으로 큰 실망을 한 젊은 세대를 위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 또는 후보자 주변에서는 위법은 없다, 결정적인 한방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답변입니다. 사람이 이걸 묻는데 저걸 답변하면 화가 납니다. 그건 묻는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겁니다. 후보자는 금수저는 진보를 지향하면 안 되냐, 이른바 강남좌파는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라고도 했습니다. 역시 엉뚱한 답입니다. 후보자는 학벌이나 출신과 달리 진보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이유로 비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언행 불일치 때문입니다. 후보자는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고백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서 개혁주의자가 왜 나옵니까?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의 언행 불일치, 그리고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에 대해 동문서답식의 답변을 해서 상처를 입게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 연장선상에서 묻겠습니다. 이중 기준의 문제입니다. 후보자가 지금까지 인터넷에 올린 많은 SNS에 비난이 쏟아지는 것은 바로 우리 편을 대할 때와 남의 편을 대할 때 기준이 다르고, 따라서 편가르기를 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편이냐에 따라 잣대가 달라졌다는 것은 공정함을 생명으로 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큰 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라고 금태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발언을 듣고 꽤 많이 놀랐습니다. 불법은 아니라는 구차한 변명에 대해, 그것도 여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한 질문이기에 더 놀랐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조국 후보자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기까지 했습니다. 씁쓸하게도. 그래도 조국 후보자에 대해 학생들이 느끼는 분노에 공감하고 사태의 본질을 이해하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에 나름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조국 교수는 본인과 관련된 문제 제기에 대해 법적인 문제는 없다라는 태도로 일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조국 교수의 자녀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에 대해 대한병리학회는 부당한 논문 저자 표기는 연구 부정행위라고 명시하며 게재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조국 교수의 아내는 자녀들의 입시에 사용된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고, 지난 6일에는 결국 사무소 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조국 교수는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의 자녀가 키스트에서 3주간, 실제로는 2주간 인턴십에 참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연수기간은 5일이었고 그중 실제로 출근한 날은 이틀에 불과했습니다. 증명서를 발급해준 연구원은 조국 교수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의 부탁으로 증명서를 발급해줬다라고 시인했습니다. 또 조국 교수의 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라는 걸 발급받아갔다고 합니다. 심지어 조국 교수의 자녀와의 인턴 품앗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은 똑같은 기관인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기록이 허위라고 인정했습니다. 몇 주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임명하며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살아있는 권력에 정말 엄정한 자세를 임해달라라고 주문했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교수도 분명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국 교수에게,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인사권이 법무부 장관에게 달려있는 검사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남편이 법무부 장관이라면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조국 교수의 가족들과 돈 없고 힘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모두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한 명의 국민의 입장에서 본인과 가족들에 대한 근거 있는 의혹들이 쏟아지고 아내가 기소되어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본인과 관련된 수사 상황은 보고받지 않겠다라는 법무부 장관의 말 한마디를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모든 질문들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답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국 교수가 재직 중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이 발표한 성명서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이 다른 지식인에게 자신에 대해 더욱 엄격해질 것을, 앞에서는 공익과 정의를 외치면서 뒤에서는 자신의 입속을 챙기는 공직자에게 국민 앞에 떳떳해질 것을, 불법은 아니라는 미명하에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사회적 지위를 되물림하는 기득권에게 정의를 다시금 고민할 것을 촉구한다.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다수의 의혹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 말한다. 자신이 법무부 장관에 오른 후에도 수사의 공정성이 저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 확언한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후보자의 말이 그 무엇도 담보하지 못함을 알고 있다. 검찰 수사까지 진행 중인 지금의 시점에서 후보자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은 검찰의 독립성과 법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을 키울 뿐이다. 후보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엄정한 검찰 수사와 이를 통한 의혹의 명백한 해명이라면 조국 후보자는 장관직에 올라서는 안 된다. 조국 교수는 모든 의혹이 해소되기 전까지 법무부 장관 임명을 스스로 거부하라. 조국 후보자는 모든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법무부 장관 후보직을, 그리고 지금은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하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